지금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건 아마 오늘 오전에 의총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예결이라든가 다른 뭐 노른자의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당에게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법사위의 어떤 그런 통과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축소한다든가, 예. 뭐 기간을 정한다든가, 뭐 그런 안도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협상안으로. 예. 근데 민주당은 전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뭐 177석의 여당이 집권당이 저렇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통합당 입장에 봤을 때는 예. 크게 내놓을 수 있는 안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구성은 법정 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3차 추경 등 위기 극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의 평균 41.4일이 소요됐습니다. 만약에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습니다. 법대로 오늘 원구성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의 상임위를 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고집을 내리고 부디 일하는 국회 제안에 응해주기를 당부를 하고. 네, 지금 보신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지도부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히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저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같은 경우는 협상이 아니고 협박을 계속해왔다라면서 수세에 몰린 지금 통합당의 입장을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는 의원총회를 계속하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병석 의장이 두 번째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좀 쉽게 유영학 교수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정수, 그러니까 전체 참가하는 멤버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현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줄이자, 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고 여야 간에 쟁점이 될 만한 건 아니에요. 좀 뭔가 하여튼 박 의장이 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바로바로 이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욕심각심이 심해지니까 네. 좀 그 합의를 이끌기 전에 뭔가 좀 텀을 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내놓은 지혜로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야당의 의총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논의가. 근데 오전에 민주당 의총에서는 원칙대로 하자, 표결로 가자, 아마 그것이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자고.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결국 이제 양당이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법사위는 야당에서는 통합당에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되겠다. 이건 견제할 수단이 법사위밖에 없는데, 이 결국은 통로인데 이걸 뺏기면 우리는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절대로 못 주겠다라는 거고. 네.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여태까지 법사위에서 법률안이 계류되면서 사실상의 법사위가 정치적 쟁점을 논의하고 어떤 딜 협상하는 이러한 거로 바뀌어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패습을 없애지 않는 한, 또 그것이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3차 추경 문제라든가 각종 법률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향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원회를 뭐 규칙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여당에서 가져오든지 이 두 지점이 팽팽한 것 같아요. 팽팽한 것 같은데 결국은 쉽게 합의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18개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아주 공론화되는 것 같아요. 예. 오전 오총을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177석을 준 것은 한번 잘해보라. 니네들 한번 잘해보라. 야당 상관없이 그렇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전 민주당 의총 분위기만 봐도 그냥 오늘 법정 시한 내에 뭐 처리 안 되면은 18석 다 가져오자라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단독으로 원구성까지 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특위 구성권을 논의를 하고 10일쯤에 상임위 재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죠. 근데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다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료화면에 잠깐 나왔듯이 13대 국회 이래 원구성안에 평균 41.4일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13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법정 기한 내 원구성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일종의 이제 그 관습법도 법률이라고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물론 지켜져야 되지만 13대 국회 이외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어떤 협치를 통해 가지고 원 구성을 원만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 4년 동안의 모든 이제 그 국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자는 하나의 협치 정신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시일이 늦어져도 원구성 시일이 늦어도 이제 합의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 왔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승자 독시체제가 맞습니다. 일단 다수당이 됐으면은 다수당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 선거를 왜 합니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 국회는 또 외국의 국회하고 달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5분의 3 제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들을 자꾸 이제 뭐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번 언젠가는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승자 독시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떳떳하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여야가 또 바뀌어가지고 하면은 또 그대로 하고 하는 어떤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계기를 이번 국회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통합당도 굳이 그거 뭐 7석 더 가져오고 뭐 하는 것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 단 한 가지 민주당에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법사위원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 때 그 법안 통과된 것 중에서 47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났어요. 그만큼 법안이 통과돼도 이게 문제가 있는 법들이 많거든요. 당장 민식이법만 해도 저희 전문가들은 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는 굉장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맞다. 그러나 정말 입법부를 정말 국회를 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통 크게 그래 좋다. 법사위 야당에 주겠다라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 여야가 이것을 놓고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틀 동안 수요일까지 이 시한으로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 뭐 그 안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또 선출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주 내내 결국 원구성을 위한 여야의 갈등,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사위에 대해서 여야가 공이 그렇게 가져오려고 하고 법사위원장을 쟁점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야 스스로가 지난 국회까지 법사위가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은 이른바 상원으로서
발목 잡기에 상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해왔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가 예를 들면 지금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이제 입안하고 여야 간에 뭐 소위도 구성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키잖아요. 예. 그때 사실상 법률적인 제 문제를 다 논의할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각 상임위마다 법률 자문위원들, 요즘에 예. 뭐 변호사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른 법률하고 배치되는지 충돌하는지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법사위에서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이 법사위원장을 갖고서 예를 들면 계속해서 그걸 법률적인 검토라는 그 명분 하나 갖고서 자꾸 체계 갖고서 그건 변호인이나 전문인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 예. 그걸 갖고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쟁점화시키면서 나중에 협상 딜로 삼았던 거는 여야나 누구나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가 왜 상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상원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을 봤을 때 하원의 독주와 독선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상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 내각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갖고서 그 정치적 쟁점과 논란을 정치적 나중에 협상으로 예. 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원이 아니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법 개정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바꾸자 그러면은 그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미래통합당은 바꾸자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틀린 거죠. 법사위를 어떻게든지 갖고 있어야 이 103석인가요? 108석? 108석의 의석수로 민주당에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충돌 지점이 있으니까 전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 내부 권력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3차 추경이라든가 코로나19에서 경제 관련 규제 완화라든가 통과되고 뭐 해야 될 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뭐 34%만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00건이 넘는 부분들이 그냥 폐기됐단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 내부 권력, 여당과 야당 간의 내부 권력 싸움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정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혁하고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는 찬성과 반성이 나눠질 것 같아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상황상 모든 것을 다 고려해도 수세에 몰려 있는 거는 통합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일단 다수당의 거대 여당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장의 성향을 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통합당이 이 상황에서 좀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의 좀 더 필요한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통합당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내고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거 참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법사위를 그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하고 이제 분리하는 안이 이제 하나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법원, 검찰청,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역할, 국정감사는 포함해서 감시하는 역할은 이제 그 법제위원회에서 하고 예. 사법위원회는 순수하게 이제 올라온 법률안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제 타당한가 아닌가를 이제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 두 개로 이제 분리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반대예요. 이게 이 같이 묶어져야지 뭐 법제위 따로 하고 사법이 따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반대고요. 아까 이제 뭐 유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도 많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변호사 출신들한테 자문위를 또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인데 다만 이제 이거는 있어요. 역대로 말이죠. 법사위원회에서 민생 법안 자체로 올라온 것들이 법사위원회에서 이 커트가 된 건 없어요. 예. 오히려 정치적인 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수처 법안,
또 뭐 저기 정치개혁 법안 뭐 저기 또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이익 집단 간의 아주 심한 충돌이 나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격론을 벌이다가 나머지 민생 법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게 자동 폐기되는 이런 폐단이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민생 법안 자체가 법사위에서 깔고 본 경우는 그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법사위의 기능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다수의 힘으로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그나마 법사위가 아닌가.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건 아마 오늘 오전에 의총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예결이라든가 다른 뭐 노른자의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당에게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법사위의 어떤 그런 통과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축소한다든가, 예. 뭐 기간을 정한다든가, 뭐 그런 안도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협상안으로. 예. 근데 민주당은 전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뭐 177석의 여당이 집권당이 저렇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통합당 입장에 봤을 때는 예. 크게 내놓을 수 있는 안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통합당에서는 지금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채우고 있고 통합당 의원들은 아직 자리를 네. 채우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금 협상이 이어지지 못하고 어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저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관련돼서 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